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5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일어났는데 가뜩이나 그동안 쌓여있던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던 파일들, 문재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파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직접 문재인 수사는 자제해 왔지만 특히 전주지검에서 벌이고 있던 타이이스타젯 사위 관련 그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막아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힘이 빠지면서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문재인이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늘 오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해고록, 김정숙 외교 논란, 삼김 여사 특검, 불똥 튀나, 삼김 여사 특검. 이것은 김민전 당선인이 한번 주장을 했던 거죠. 김건희 특검을 하려면은 김정숙, 김혜경 다 특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해고록을 출간했는데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배우자 인도에서 첫 단독 외교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여당은 단독 외교 보고서는 왜 없나? 외교를 했으면 보고서가 있어야 되죠. 일각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김정숙 수사의 속도 붙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2018년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해고록을 통해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그런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 성격인데 여당은 그럼 특검해보자. 특검하면 뭐 가려지겠죠. 이 해고록에서 인도 방문을 언급을 하면서 그 김정숙 당시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 문재인의 주장입니다. 책에다 쓴 겁니다. 주장 정도가 아니고 책에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거짓말이면 거짓말 지금 덜통이 거의 났죠. 그래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인도의 모디 총리가 문재인이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하더라. 책에 쓴 내용입니다. 아내를. 그래서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배우자의, 그러니까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자기가 가기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러면은 배우자를 보내달라, 김정숙을 보내달라 해서 초청장이 왔다, 이건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부 그리고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외교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제목이 허황후 기념공원 확대 조성 사업 착공식 문체부 장관 초청, 문체부 장관 도종환을 초청하겠다, 그 내용이었죠. 어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을 해서 타지마할을 방문한 건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죠. 이 3억 7천만 원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한 40여 명을 데리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휘장되지 않고 다녀왔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겁니다. 이게 형사 1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지만 진전이 없죠. 이것과 또 관본권 사용, 몇 가지를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고발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거기 다 지금 쌓여 있습니다. 캐비넷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형사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는 여러 가지 고발 사건 중에서 딱 김건희 고발 사건만 빼내서 신속히 수사하라. 전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했죠. 자, 그 많은 것 중에서 300만 원짜리 그거 하나 디올 파우치 수사하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억 7천만 원 예비비 가지고 40명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다 온 이 사건 이것은 건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이 그러니까 처지가 상당히 공공해져 있는 상황이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창수 캐비닛 오명 이게 뭐냐면 검찰 캐비닛에 사건을 묵혀둔다는 거죠. 캐비닛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 모든 사건을 열고 빠르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캐비닛을 열어라. 자, 이 상황이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 형사일부가 그냥 캐비닛에 넣어놓고 있는데 캐비닛 열어라. 빠르게 수사하라. 이 강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흐름에 대한 미묘한 변화 시도로 보는 시선도 있다. 문재인 주변 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도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요청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이 이미 됐다. 진짜 단독 외교를 했다면 외교부 보고서에 왜 안 남아있느냐 그 부분을 쏙 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을 방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친명 지도부의 침묵을 두고 문재인 대 이재명 연대의 종료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재명이 4.10 총선 승리 후 한 달 넘게 문재인을 찾지 않은 것도 이런 징후로 거론된다. 선거 전에는 몇 번 갔었죠. 야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PK에서 완패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오히려 방해가 됐다. 친명계는 문재인과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하죠.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디커플링에 더 적극적이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쪽과는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보호막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1월 말에 문다혜 씨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함을 기원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시점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점이 김정숙 특활비 유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용 의혹이죠. 죄송합니다. 유용 의혹. 아주 유용 특활비 이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추론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김정숙 씨의 돈과 관련한 수사가 본 궤도에 올라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올렸을 때가 그거 본인이 아는 거죠. 유송하 씨가 그 시점에 검찰의 소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죠. 이 문다혜가 그런 글을 쓴 우리 가족 지금 다시 위기에 빠졌다 이런 글을 쓴 시점에 유송하 당시 춘추관장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2부속실 비서관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숙이 옷과 구두를 살 때 관봉권 5만 원짜리 가지고 현금 결제를 쭉 하고 다녔다는 그 유송하 씨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는데 혐의는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다. 자, 이 돈이 과연 무슨 돈일까? 개인 돈일까? 비서관이 자기 개인 돈을 문다혜에게 보냈을까? 감봉권 혹시 집행한 것 아닐까? 그런 의혹도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김정숙의 의상, 옷 이런 것을 책임졌던 단골 디자이너 유해일 씨의 딸, 죄송합니다. 유해일 아닙니다. 양해일 씨의 딸 양이네스 단골 디자이너 양해일의 딸이죠. 양이네스가 청와대에 5년 동안 겸직 근무를 했는데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습니다. 특활비를 다루는. 그런데 그
양인에서도 그 김정숙이 타지마을 방문했을 때 프랑스 여권으로 동행을 하기도 했던 그 양인에스가 또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다. 송금을 했다. 자, 그 의혹도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아마 그 시점에 문다혜가 본인도 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을 알고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자, 표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죠.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문다혜 씨가 어제 또 불안했던지, 어제는 아니고 17일입니다. 17일 불안했던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을 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되죠. 전주지검장으로 했을 때 본인이 아마 본인 주변이 뭐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주변에 다 수사를 받았죠. 옛날 남편, 이혼한 남편 서창호도 세 번이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창수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SNS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참을인 세계 이렇게 썼습니다. 참을인 이렇게 썼는데,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마치 멋있는 말 같지만 그들은 아마 검찰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말은 미셸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의 좌우명입니다. 좌우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다가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을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난을 하는 거죠. 이창수 지검장은 과거에 문재인 사위 서모 씨, 그러니까 문다혜의 옛 남편이죠.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그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문다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고 이선균 배우 방지법에 검찰은 해당 사항이 없나? 언론에 흘리다니 소중한 지인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막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들이 사용하는, 공부할 때 사용하는 PC까지 가져가 버렸다. 이 주장인데 검찰은 반박합니다. 아니, 그 태블릿은 압수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했다. 그 아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은 제외했고, 그 서창호 씨 태블릿 등 범죄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물건만 압수해 수사하고 있다. 어제 그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도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하여, 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는 자기가 뭐 무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그 부당 압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검찰은 역시 범죄 관련성이 인정돼서 영장을 통해 압수해 수사 중이다. 좀 수사 결과를 기다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디자이너 딸,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과 또 돈이 왔다 갔다 했다. 돈을 보내줬다. 그 디자이너 딸이 돈을 보내줬다. 문다혜에게. 그 보도가 나오니까 문다혜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도에서 상당액의 검정 거래가 뭐 있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액의 검정 거래가 얼마일까요? 문다혜 글입니다. 정답 3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만 받았다. 뭐 그 이야기지 뭐 모르겠는데, 그렇게 썼다가 갑자기 또 이 SNS 글을 지웠습니다. 뭔가 상당히 다급하고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일단 문재인과 그 주변에 대한 캐비닛을 열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공교롭게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할 수 있는 정치인 한 사람이 또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8면입니다.
문재인 복심, 김경수 귀국, 친문에서는 비명계 선두주자 가능성이 있다. 경계를 하는데 지금 드루킹 사건이죠. 그래서 구속됐다가 지금 특사로 나왔는데 복권이 안 됐습니다. 복권이 돼야지 다음 선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뭐 비명의 선두주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의 복심 이렇게 불리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명계에서 친문계에서 여기에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손에 김경수의 정치 스케줄은 달려 있습니다. 왜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해주면은 복권 권리를 복원시켜주면은 다시 정치권에 등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대체제가 또 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시점입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여당 빅샷들. 빅샷. 뭐 유승민, 나경원, 한동훈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서 유승민이 초점입니다. 뭐냐면은 국가 인정 통합 마커 미인정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이것을 발표를 했다가 여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했죠. 그래서 철회를 발표를 했는데 그 철회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먼저 직구 금지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MZ 세대들이 상당히 반발이 컸기 때문이죠.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에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며 후퇴한 것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여권 정치인들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 참패를 경험하고 여론 민감도가 높아진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정부를 향해 할 말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걸 보여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8일 밤 페이스북에 재고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정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정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이 주목됩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 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고, 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은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에 등장을 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정부 여당에 대한 2030 세대의 민심과 직결된 정책 현안이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만큼 책임 의식도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불교 행사에 나왔다는 기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김 여사 이번엔 대중불교 행사에 제2부속실 설치는 진전 없어. 그때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와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죠. 그 3일 만에 지금 외부 활동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사리 반환식에 참석을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사해면 기사입니다. 사해면 기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해면 김호중 트로트 가수죠.
음주운전했다. 뺑소니 사고 10일 만에 시인.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를 하고 있고 처음에 마시지 않았다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죄송하다. 경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다. 근데 낮부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겁니다. 4차, 1차 스크린 골프장 술 주문, 2차 신사동 술집, 3차 청담동 룸사롱, 자택 잠시 들렀다 나온 후 사고, 도주 후 2시간 지나 또 캔맥주 구입. 자, 김호중 공연은 줄 취소되는데 아마 수백억 원 환불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5월 2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